60대 박씨는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며 살았지만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되찾는다. 늦은 저녁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들이 마치 시간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박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찻잔을 내려놓았다. 은퇴라는 이름의 자유가 찾아왔지만 마음속엔 검은 구름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건강이라는 성벽이 무너질까? 가족이라는 정원의 잡초가 될까? 통장 잔고라는 우물이 마를까? 머릿속은 만약이라는 독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춤추는 무대였다. 밤마다 불안이라는 파도가 밀려와 평온한 잠자리를 휩쓸어 갔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스며든 절집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두려움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깨달음이라는 등불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 순간 굳게 닫힌 마음의 문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을 뒤바꿀 나침반을 발견한 것이다. 이 영상은 당신의 불안이라는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보물을 찾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보세요. 불안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무상을 받아들이라. 젊은 시절의 박씨는 마치 영원한 봄을 사는 나무처럼 굳건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바라본 얼굴은 시간이라는 조각칼의 흔적을 모른 채 건강이라는 성체 안에서 안락했다. 회사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 그는 매년 승진이라는 새 가지를 뻗었고 월급이라는 열매가 규칙적으로 익어갔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축제처럼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물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모든 것을 깎아내렸다. 어느새 관자놀이의 서리가 내리고 계단 오르기가 작은 산행이 되었다. 회사라는 거대한 배에서 은퇴라는 이름으로 내려야 했다. 그때 박씨의 마음은 마치 갑작스럽게 둥지를 잃은 새처럼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 손바닥 위의 모래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어느 고요한 새벽 절집에서 울려 퍼진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의 목소리가 아침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모든 것은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 순간 박씨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긴다. 하지만 그 나무는 슬퍼하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박씨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건강도 직장도 젊음도 모두 계절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박씨의 시선이 달라졌다. 아침에 마주한 주름진 얼굴도 예전보다 느려진 걸음도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마치 가을 나뭇잎이 땅으로 떨어져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되듯 모든 변화에는 의미가 있었다. 이전에는 잃을까봐 두려워서 건강을 새장 속 새처럼 가두려 했고 돈을 금고 속 보석처럼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꽉 쥔 주먹 속의 모래알도 결국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간다는 것을. 무상을 받아들이자 마음속 태풍이 잔잔한 호수로 변했다. 봄꽃이 져서 열매를 맺듯 두려움도 지나가면서 지혜라는 선물을 남겨두었다. 이제 박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도 변화의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자신을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리라고. 저항하지 않고 순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둘째, 두려움의 환상을 깨닫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씨의 방은 마치 거대한 영화관으로 변했다. 천장은 스크린이 되고 머릿속 상상들이 끔찍한 영화처럼 끊임없이 상영되었다. 만약 몸이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면? 이런 생각들이 야행성 박쥐처럼
어둠 속에서 날아다녔다. 베개 위에서 뒤척이며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이미 벌어진 재앙처럼 되새겼다. 상상 속에서 그는 수백 번 병들었고 수천 번 가난해졌으며 무수히 많이 외로워졌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바늘은 냉정하게 돌아가는데 박 씨의 마음은 시간 여행자처럼 미래의 어둠 속을 헤맸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폭풍우를 벌써부터 맞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느 날 아침 절집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아침 햇살처럼 따스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것이지.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다. 지난밤 그를 괴롭힌 모든 고통이 실제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보면 실제 같지만 가까이 가면 허상일 뿐이었다. 내가 수천 번 아팠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구나. 박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상상 속에서 그는 무수히 죽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마음 하늘에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 또 상상이 시작되는구나. 마치 날씨 예보관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다. 오늘 마음 날씨는 흐림, 두려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두려움이 덜 무서워졌다. 어느 저녁 또다시 걱정이 밤하늘의 박쥐처럼 날아오자 박 씨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내가 지금 만들어낸 영화에 불과해. 마음속 영화관의 전원을 끄자 어둠이 걷히고 평온이 찾아왔다. 실제 현실로 돌아오니 따뜻한 이불, 조용한 방,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점차 박 씨는 두려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녕, 오늘도 왔구나. 하지만 너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는 옷장 속 괴물이 사실은 걸린 옷의 그림자인 것처럼 두려움도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다. 전등을 켜면 괴물은 사라지고 평범한 옷만 걸려 있듯이 이제 밤이 되어도 박 씨는 평온했다. 두려움이라는 야행성 동물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배회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다. 대신 지혜라는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나갔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닌 상상이다. 이 문장을 마음의 문패에 새기고 박 씨는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셋째, 지금 이 순간 마음챙김. 새벽 6시 박 씨의 하루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이전의 아침들은 전쟁터와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군대처럼 줄지어 행진했고 어제의 실수들이 원망스러운 메아리로 울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스님의 가르침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박 씨는 천천히 코끝으로 커피향을 들이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혀끝에서 춤추고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선물이었다.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들숨은 마치 새 생명을 받아들이듯 날숨은 모든 걱정을 내보내듯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기를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 빠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반복했다. 지금 숨쉬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우주의 신비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세상이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어제까지 그냥 지나쳤던 화분의 꽃이 오늘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꽃잎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였고 이슬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자연의 오케스트라처럼 들려왔다. 참새의 청아한 소프라노, 비둘기의 부드러운 베이스, 까치의 활기찬 알토가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과거의 박씨라면 이런 소리들을 그저 배경음악으로 흘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든 소리가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공연이었다. 마음속에서 어제의 후회가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려 했지만 박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 지금은 새로운 오늘이야. 내일의 불안이 독수리처럼 마음 위를 맴돌려고 했지만 그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사는 곳이야. 이렇게 현재에 머물자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졌다. 어제의 돌멩이도 내일의 파도도 더 이상 평온한 수면을 흔들지 못했다. 점심시간에도 박씨는 연습했다. 밥 한 술 한 술을 씹을 때마다 쌀알의 단맛을 음미했다. 마치 처음 맛보는 진미처럼 모든 감각을 열어두고 받아들였다. 산책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발바닥이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촉감, 햇살이 어깨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온기,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선물이었다. 저녁 무렵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박씨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불안 대신 고요함이 마음의 정원에 꽃을 피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살아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환상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박씨는 마음챙김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에 마음의 배를 정박시켰다. 넷째 고의 보편성을 알다. 박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마치 검은 구름이 오직 자신의 머리 위에만 머물러 있다고 믿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만의 저주라고 생각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멀고 부러운 것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강한데. 박씨는 자신을 마치 망가진 시계처럼 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이라고 여겼다. 그런 어느 날 절집에서 울려 퍼진 스님의 법문이 그의 굳어진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이다. 모든 중생이 함께 지고 가는 짐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삶은 고통이며 이 고통을 겪지 않는 존재는 없다. 그 말이 박씨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노병사고라 하여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순간 박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홀로 떠안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인류 전체가 함께 지고 가는 공통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공원으로 나온 박씨의 눈에는 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웃고 있는 젊은 엄마의 눈가에도 작은 주름과 걱정의 그림자가 보였다.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 뒤에도 각자의 고민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길가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직장인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들, 모두의 얼굴에서 박씨는 발견했다. 저마다의 고뇌와 걱정의 흔적들을.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그의 외로웠던 마음을 감쌌다. 혼자만 겪는다고 여겼던 고통이 사실은 모든 이가 나누는 경험이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에게,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 할머니에게, 공원에서 홀로 앉아있는 중년 남성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다.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노를 젓고 있는 동반자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 박 씨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작은 인사에 이웃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로서로 힘내야지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실처럼 이어졌다. 이제 박 씨는 알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만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공통의 숙제라는 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 풀어가는 문제였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모두가 같은 우주 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의 인류라는 큰 가족이었다. 고통도 나눠지면 절반이 된다. 이 오래된 지혜가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깊은 진실로 다가왔다. 박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다. 박 씨의 손은 항상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어디 가니? 밥은 먹었니? 언제 집에 오니? 를 되풀이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식들을 자신 곁에 묶어두려는 것 같았다. 집 안 곳곳에는 가족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다. 벽마다 탁자마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걸린 사진들이 그의 집착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이었다. 내 자식들은 내 곁에 있어야 해. 이것이 그의 철석 같은 신념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주말에 집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면 박 씨의 마음은 폭풍우 속 배처럼 흔들렸다.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집착이라는 거미줄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가지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관계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한 일들이 오히려 부담과 압박이 되어 돌아왔다. 어느 날 절집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도 집착하지 않을 때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움켜쥔 주먹 속에서는 꽃도 시들고 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새 장 속에 새를 가둬놓고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자식들을 위한다며 한 일들이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조용히 가족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모든 벽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선택한 몇 장만 남겨두었다. 집착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면 그는 잠시 멈춰서 자문했다. 이 전화가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함을 달래려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다. 대신 박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기도와 축복으로 바꿔서 보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멀리서 바라보는 별처럼 아름답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화를 덜 받자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부담스러웠던 관심이 줄어들자 자연스러운 그리움이 생겨난 것이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자 관계는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다. 마치 꽉 쥐었던 주먹을 펼쳤을 때 손바닥 위에 나비가 앉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다. 주말에 자식이 집에 왔을 때도
박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언제까지 있다 가니? 라는 재촉 섞인 질문 대신 와줘서 고마워라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함께 있는 시간도 달랐다. 이전에는 자식을 옆에 붙들어 두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즐겼다. 대화의 내용도 바뀌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는 간섭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했다. 자식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무거운 작별을 했지만 이제는 미소와 함께 또 보자고 말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게 전부일 필요는 없구나. 떠나는 것도 변하는 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구나.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랑,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 저녁 무렵 혼자 차를 마시며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에 앉았던 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아쉬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 자유로운 모습이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박 씨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봄꽃처럼 피어났다. 6째 인내를 기르다. 박 씨의 마음은 늘 급한 소방차 같았다. 두려움이라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당장 달려가서 불을 꺼야 한다고 다급하게 서둘러 댔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패닉 상태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왜 당장 나아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불안한 시계처럼 똑딱거렸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고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면 박 씨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수십 번 들여다보고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까봐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박 씨는 작은 새싹 하나를 발견했다. 딱딱한 아스팔트 틈새에서 연약한 초록 잎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저 작은 것이 어떻게? 매일 그 자리를 지나며 박 씨는 새싹을 관찰했다. 첫날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 일주일 후에는 2개의 잎을, 한 달 후에는 작은 줄기를 내밀었다.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아, 이것이 시간의 힘이구나. 박 씨는 무릎을 치며 깨달았다. 새싹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 않든 마음의 상처도 당장 아물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절집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마음에 와 닿았다. 인내는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지혜다. 급한 마음은 시간을 원수로 여기지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은 시간과 함께 춤을 춘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연습을 시작했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잠깐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속삭이며 깊게 숨을 쉬었다. 차를 우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빨리 우려내려고 재촉했지만 이제는 차잎이 물에서 천천히 우러나는 시간을 즐겼다. 진한 갈색이 점차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 같았다. 몸의 아픈 부분도 다르게 대했다. 빨리 낫지 않으면 큰일이야. 이런 조급함 대신 천천히 회복되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치유의 시간을 허락했다.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에서 인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계절의 변화도 그에게 스승이 되었다. 겨울이 춥다고 해서 봄이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겨울도 시간이 필요했다. 꽁꽁 언 땅 밑에서도 새싹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불면증으로 뒤척이며 박 씨는 이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았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대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호흡에만 집중했다. 놀랍게도 조급함을 내려놓자 잠이 스르르 찾아왔다. 마치 문을 두드리던 손님이 주인이 마음을 열고 기다리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처럼 친구와의 갈등에서도 인내를 발휘했다. 화가 나서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하루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니 오해가 금세 풀렸다. 오늘의 불편이 영원하지 않다. 이 문장을 마음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박 씨는 매일 조금씩 달라져 갔다. 마치 물이 바위를 깎듯이 인내가 그의 급한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몇 달 후 그 작은 새싹은 어느새 푸른 잎을 풍성하게 달고 아름다운 풀꽃으로 자라 있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박 씨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마음도 그 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내는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지혜구나. 이제 그는 시간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인생이라는 정원을 갖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 창가에 앉은 박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흘러넘쳤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불안과 걱정이 소용돌이치는 폭풍우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자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생명의 선물처럼 소중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살아있다. 창밖의 대나무가 아침 바람에 흔들렸다. 좌우로 유연하게 몸을 맡기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똑 닮아 보였다.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이 마음속에서 6개의 등불처럼 빛났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 환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현재에 머무는 고요함, 고통을 나누는 연민, 집착을 놓아주는 자유, 시간과 함께하는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실질적인 도구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나침반을 건네준 것처럼 방향을 잃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두려움은 환상일 뿐. 나는 오늘을 살 뿐이다. 그 말이 아침 공기에 스며들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차를 우리는 이 시간, 햇살을 맞는 이 순간이 그의 전부였다. 이제 박 씨는 알았다. 행복이 어딘가 멀리 숨어 있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창밖의 세상이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 보였다. 같은 풍경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기적처럼 아름다웠다. 두려움이라는 검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지혜라는 맑은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 박 씨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다. 고통도 두려움도 불안도 결국은 그를 이 자리로 이끈 소중한 스승들이었다.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 박 씨와 함께한 깨달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이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두려움 극복 경험이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나눌 때 지혜는 더욱 빛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철학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